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스TV 송미정입니다. 편안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요, 여직원과 바람난 사장이 격리이사와 구멍통서가 된 것도 모자라서 알거지가 돼서 다시 지하실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남자는요, 연매출 100억 정도 하는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이는 현재 50대 중반입니다. 시골에서 14살 때 혼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만 간신히 했다네요. 그러니까 남자의 아버지는 배를 타는 어부였는데 알코올 중독에 다른 여자와 이중살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집안에 입이라도 하나 덜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남자가 알아봤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봉천동 신문보급소였답니다. 당연히 잠은 보급소에서 자면서 조간신문을 돌렸고요. 오후에는 석간신문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을 지났는데, 사실 뭐 신문 돌리는 일이 전망이 있는 일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신문을 돌리느라고 매일 드나들던 어떤 작은 의류공장 사장님한테 자기가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이 어린 아이가 성실해 보였는지 일하라고 하면서 지하에 작은 창고방을 방으로 만들어줘서 거기서 남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시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세월이 지나면서 봉제사가 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학력 때문에 남자는 군대도 못 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봉제공장 사장이 이제 점차 봉제공장이, 그러니까 봉제업, 의류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니까 이제 의류업종을 접고 다른 걸 해보겠다고 공장문을 닫는 바람에 남자는 얼떨결에 24살에 봉제공장을 인수받아서 차립니다. 직원 3명을 두고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데리고 있던 봉제사하고 결혼도 했고요. 부인 역시 중학교만 졸업한 아주 착한 여자였습니다.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도 밤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오더도 많아졌고요. 직원도 20명 정도 넘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제공장에서 만드는 옷이 퀄리티가 좋고 납기도 잘 맞춘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느덧 회사 매출이 100억을 넘겼습니다. 큰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공장이 아닌 어엿한 회사로 변모합니다. 격리과, 영업부, 생산부, 디자인실 등 각 부서도 생겼고요. 작은 건물 4개 층을 임대해서 쓰게 됩니다. 사장실도 멋지게 꾸밉니다. 사장실에 2인용 돌침대까지 있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누가 선물로 줬는데 사무실에 놔두고 피곤할 때 한 잠씩 잔다나요. 또 자동차도 에쿠스를 타고 폼 잡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인가 집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거래처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파트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에 놀랬대요. 그리고 그 집을 너무 호화스럽게 그러니까 잘 꾸며놔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인심이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사업에 성공을 하고 보니 사람이 너무 변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못 살다가 성공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건방져 있었고요. 예전에 열심히 하던 모습도 없어졌고요. 직원들한테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욕설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일주일에 몇 번씩 골프를 치러 가고 술집도 고급 룸사롱만 골라서 다닙니다.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도 접대하는 여자들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옆에 앉히고 가슴 만지고 여자 밑에도 만지면서 별의별 요구를 다 합니다. 그래도 결제 잘해주고 팁을 잘 주니까 마담들한테는 인기가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만큼 성공을 했는데도요, 부인한테는 봉제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부인은 이 그러니까 남편인 이 사장의 성질을 잘 알아서인지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남자는 자기가 고용한 회사 디자인 실장과 바람이 났습니다. 회사 업무를 볼 때도 외출을 할 때도 꼭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갑니다.
둘 사이는 연인 관계였고요. 여자에게 골프채 선물도 하고 근무 시간에 같이 골프 연습도 다녔는데요. 남자는 낮에도 가끔 자기 사장실에서 문 잠가 놓고 섹스를 즐겼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눈치 안 채겠습니까? 부인이 모르겠습니까? 여 실장은 또 자기가 부인이라도 된 양 더 상전 행세를 하고요. 부인보다 더 직원들에게 폐악을 부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려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남자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 부인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되려 난리를 치니 뭐 부인도 아무 말도 못했다 하고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은요, 회사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남자만 모르는 거였습니다. 경리과 이사가 어느 순간부터 회사 공금에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빼냈는데 그래도 사장은 전혀 눈치를 못 챌 뿐더러 회계를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대범해져서 경리과 이사가 2년 동안 야금야금 빼낸 돈이 무려 15억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더 쇼킹한 것은요, 이 경리과 이사가 그 사장의 애인인 디자인 실장을 꼬신 겁니다. 사장 애인인 걸 알면서도 왜 저런 무식한 놈하고 만나냐면서 말이죠. 경리 이사도 공금 횡령한 돈으로 이 여자의 환심을 사게 되는데요. 한동안 여자 실장은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사장하고 밤에는 경리 이사와 즐기고요. 그러니까 사장과 이사는 경리 이사는 구멍동서가 되었네요. 그러다가 여자가 회사의 사장 자기가 애인이라는 소문이 났다. 이제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사장은 여자한테 1억을 선뜻 주면서 그래 회사는 그만둬도 좋으니까 자기랑 계속 만나자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미치게 하는 뭐 물건을 가졌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는데 잠자리를 해본 남자들은 알겠죠. 그렇게 한동안 회사를 관두고 나서도 사장과 그 여 실장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전에 벌써 경리이사와 다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경리이사는 돌싱이었고요. 여자도 돌싱이었는데 둘이 같이 살기로 하고 회사를 관둔 거였거든요. 사장은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 여자한테 매달린 거죠. 여자는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장이 준 돈으로 경리이사하고 살려고 오피스텔을 마련해서 이사를 갑니다. 이제 여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장은 매일 술독에 빠졌어요. 그전에도 물론 뭐 술은 엄청 좋아했지만요. 직원들도 사장이 체인 거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었답니다. 이래저래 회사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장이 문득 자금 쪽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아는 지인에게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 회계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금 쪽을 조사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경리이사가 그걸 눈치 못 채겠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지금 그만둔다고 하면 더 이상할 것 같고 뭐 자수해봐야 공금 횡령으로 형을 받을 건 뻔하고 차라리 아예 돈을 더 빼내서 도망가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자하고 디데이를 잡습니다. 태국으로 도망가는 날짜를 잡아놓습니다. 거래선에서 결제가 들어오는 날 은행에 가서 8억을 현금으로 빼내서 여자와 도망을 칩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죠. 사장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그 돈으로 거래선 결제를 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회사는 곧바로 부도가 나버립니다. 자기가 사는 호화주택도 경매로 들어갔고요. 아주 쫄딱 망해버린 거죠. 한편 그 태국으로 도망간 두 남녀는 이미 인터폴 그 수배령이 떨어졌거든요.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남자는 그 경리이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여자한테 맡깁니다. 그동안 횡령한 돈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걱정 마, 잡힌다 해도 경제사범은 몇 년 형 안 살아, 얼마나 감옥에 있겠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잘 보관하고 있을게 라고 했죠. 경리이사는 그런 계획이었겠죠. 몇 년 형을 살고 나와서 여자에게 맡긴 돈 가지고 새 출발하면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얼마 후에 그 경리이사는 태국에서 구속이 돼서 서울로 송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자는 공범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 격리사가 여자를 적극 보호를 해준 거죠. 그래서 무죄가 되었고요. 격리사 혼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동안 사장은 거지가 되었으니 뭐 어떻게 해볼 게 없고 뭐 아는 건 그 옷 만드는 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조그만한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인하고 애들하고 가족끼리 OEM 영업을 다니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현실이 된 겁니다. 사장 부인은 그래도 남자를 버리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봉제를 하면서 그 남편을 뒷바라지 한다고 하니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격리사와 그 여실장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격리사가 이제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몇 번 면회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격리사가 맡겨놓은 돈을 모두 정리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의류 매장을 내고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리사가 출소해서 여자를 수소문해서 만났는데요. 안면을 까고 그 돈 이미 다 써서 없답니다. 그러면서 나 결혼도 했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고요. 여자는 2명의 남자와 즐기면서 핏바람먹고 돈 가로채고 결국 자기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이 여자에게 노란한 2명의 남자는 알거지가 된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상 여자 카사노바를 만나서 신세 망친 두 구멍동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사연이었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스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It's feeling like a climb, already on the edge. Just time on the rise. The tide smiles at me and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but taking the day away. We can't di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